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4일 새벽 1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동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동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는데 저 신문에 나오는 댓글처럼 짤막짤막한 게 아니고 어떤 댓글은 논문처럼 길기도 하고 아주 잘 쓴 글들이 많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좀 충실하게 소개를 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하는 일종의 토론의 장으로서 조갑제 TV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댓글들 속에서 서로 또 토론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걸 노출시킵니다. 노출시키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갑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룰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토론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 뒤에 빠지고 누가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누가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걸 판단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 경찰이 이미 등장해가지고 의사들, 대표되는 사람들을 막 불러서 조사하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참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얼굴이 아니라 지금 특수부 검사의 얼굴을 하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위에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민주주의 제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런 행위, 댓글 쓰시는 행위, 시위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웬만한 일, 즉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언론 자유는 제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댓글을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ife is short, art is long, opportunity fleeting, experiments uncertain, and judgment difficult.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명언은 의사가 환자를 위해 희생하라고 설교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이걸 쓰신 분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의사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트는 의술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트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물건 찍어내듯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Experiments uncertain. 실험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의료에 있어서 진리처럼 알고 있는 정설이 몇십 년 지나 그렇지 않다는 것, 특정한 조건에서만 맞는 사실이었다고 밝혀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몇 개의 논문을 보고 환자 치료를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경험을 가진 의사들은 다 압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 의의가 없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Art is long. 여기서 예술은 길다고 번역을 하는데 이 아트는 예술이 아니고 의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opportunity fleeting. 기회는 금방 지나간다. Experiments uncertain. 실험은 불확실하다. Judgment difficult. 그래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건 아마도 히포크라테스라는 이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그리스 사람, 의사죠. 이분이 얼마나 이 의술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의술을 아트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예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히포크라테스의 말은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 그 자체가 예술일 수도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술로서는 최고의 예술이죠.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사람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것이 예술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술은 예술일 수가 있다. opportunity fleeting, 기회는 빨리 지나가고 experiments uncertain, 실험하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세계 최고의 의료 체제를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2,000명을 갑자기 증원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실험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봅니다.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은 2,000명 정원은 잘못된 정책일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00% 옳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정책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국방입니다. 그 다음이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이 보건 분야입니다. 안보 다음이 보건입니다. 보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실험하는 것은, 모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나 보건 분야에서는 나라의 안전과 개인의 생명을 두고 모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글은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좋은 수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필자님한테.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갑재 선생님, 미국 같은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의사수를 늘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보수가 왜 등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집 동생 부부도 의사지만 의사들이 집단 행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걱정은 저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밉다고 비난만 하시지 말고 합리적인 보수인으로서 해결책이 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박 댓글이 붙었습니다. 한 분은 이래 썼습니다. 의사수를 늘리면 미국 같은 의료 민영화가 됩니다. 동생이 설명 안 해주던가요? 독이 거미가 있는데 먼저 떼우기부터 해야지. 거기에 폭포수 같이 퍼부으면은 결국 다 빠지든지 못 견딘 독이 터지겠지요. 다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부터 제대로 보상하고 소송 대책 세워주고 지방 문제고 뭐고 차근차근하게 치밀하게 해야지. 교수 1,000명이 빵입니까? 학생을 올해부터 당장 2,000명 먼저 뽑고 시설도 차츰한다니 학급 경영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이 지금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빠릅니다.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하고 아기 낳지 않으면 구속 수사받는 날이 오겠네. 의사 파업으로 환자 몇십 명이 죽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의료 문제를 방치한 정권의 책임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의사를 욕하겠지만 한국 의료가 붕괴된 10년 후에는 윤통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의사들의 행동을 사리사욕이라고 그러는데 뭐 사리사욕도 괜찮아요. 사리사욕은 비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리사욕을 가지고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그 사리사욕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세계 최고의 의료 체제를 만든
단시간에 1977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40여 년 만에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를 만든 그 주인공인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거에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도 망가뜨리고, 마치 한국의 종합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분 말씀처럼 이제는 결혼하고 아기 낳지 않으면 구속수사 받는 날이 오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사역도 있지만 지금 의사, 교수 이분들의 행동은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금자탑, 한국 의료 체계를 폭압적인 정권으로부터 지키겠다. 이게 민주화운동이다. 이게 독립운동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14만 의사들과 의대생 6개 학년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합한다면 좋기 60만 원 넘을 듯 합니다. 저희도 꼴통 보수 가족인데 이번처럼 어이없는 졸속 정책에 최저임금 주 100시간 이상 36시간 논스톱 근무에도 군소리 않고 일해온 미래의료희망과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수준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보호받아야 할 정부에서 악마로 찍히고 구속, 겁박, 협박하여 매일매일 협박인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전공의를 대변하네요. 저희 대가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희망한 무조건 보수 지지였는데 그렇다고 범죄자, 사회주의자를 찍을 수는 없고 이번엔 저희도 처음으로 투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등감 쩌는 국민들 선동하며 젊은이들을 악마화시켜 당장 지지율이 오를지 모르지만 그 열등감 쩌는 국민들 투표에서는 보수 찍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젊은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저희 동영상을 보시고 글 남기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꼴통 보수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힘당 안 찍는다. 심지어 조국 혁신당 찍겠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이 그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보수의 탈을 쓴 좌파 정부가 찐 보수를 향해 총질 중. 야, 이거 아픈 이야기네요. 보수의 탈을 쓴 좌파 정부가 찐 보수를 향해 총질 중. 다른 분입니다. 지금까지 거구솔에 들어가며 우파를 위해 열심히 싸웠다. 우파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좌파 의료정책 추진하고 우파 집토끼를 악마화시키고 이게 뭐냐? 같은 이야기네요. 조갑재 대기자님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검사와 운동권의 이분법적 단세포들이 없어져야 제대로 된 나라 될 것 같습니다. 차선으로 할 수 없이 윤통 찍으면서 뽑으면서 걱정했던 것이 현실화되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검사 정치와 운동권 정치 이거 다 문제입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정리할지 한꺼번에 정리할지 참 고민거리입니다. 아마도 다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북은 안 된다 하는 공감대와 같이 가는 게 참 좋은데요. 다른 분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 2년 이후에 보수는 끝입니다. 의료가 무너지면 두고두고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10억점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분도 예언을 하네요.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으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식과 사실과 또는 법을 무시한 그 후유증으로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질 것이다. 이런 아주 예언입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의사분들 홀대하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 때 수고하시고 해외 어려운 데 나가서 의료봉사 하셔서 국격을 높이신 분들입니다. 존경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의사분들을 존중합니다.
이준석을 지켜주십시오. 이준석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밑에 또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의사수 14만 7천 명, 의대생 18만, 합계 32만 7천, 본가, 처가, 친인척, 친구들 합하면 최소 100만입니다. 이번은 국힘이 지는 게 희망입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판검사 출신과 언론인들 등 정치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을 겪어보고도 한동훈의 팬클럽이 된 국힘의 당원들 어처구니 없다. 합리적인 보수는 이미 떠나 개혁신당을 지지하며 이준석 대표를 응원합니다. 다릅니다. 윤통이 합리적인 500명 선의 의사 정원을 늘리고 의사들에게 간곡히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양해를 구했다면 의사들 대부분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윤통을 지지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무슨 범죄자 때려잡듯이 날마다 협박하는 것에 질려버렸어요. 배신의 아이콘, 향후 윤통은 퇴임 후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겁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검사, 판사, 언론인은 최소한 현직 후 5년 이내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수사, 판결, 평론을 하면 수사는 정치적이요, 판결도 정치적이요, 평론도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언론이 무너집니다. 일본이 검사, 판사, 언론사 간부는 정치 안 하는 것을 불문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서시였지만은 검사, 판사, 언론 간부가 정치를 하면은 검사는 정치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적당히 했겠구나. 판사도 정치하기 위해서 과거의 판결 적당히 했겠구나. 언론인도 정치하기 위해서 과거에 공정보도 안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 법원, 언론계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소수의 정치적 검사, 정치적 판사, 정치적 기자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불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검사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범죄자만 상대하는 인성으로는 국민을 위한 덕이 생길 수가 없다. 또 다른 분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공장 다녀서 저를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날 믿고 있다고 하시지만 아버지한테 미안합니다.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마음 아프네요. 힘내세요. 이것도 지나가고 저런 무도한 검찰 독재자 반드시 벌 받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힘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반대 댓글 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기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표에는 손해 볼 것입니다. 좌파들 열심히 좋아하지만 표는 야당을 찍고 의사와 가족과 연관 사람들 표 다 날아갈 겁니다. 진짜 좋은 정책 추진을 한다면 반기겠지만 이번 의료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정책을 망치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도 이번에는 무소속 찍을 겁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정부는 말만 하면은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늘 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에게 져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왔고 지금부터는 과거 정부와 같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들과의 싸움, 이번에는 반드시 기선을 잡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의사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의료에 대해 노심초사 희생하며 세계 제1의 의료 선진국으로 올렸고요. 올바르지 않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정부와의 싸움이고 의사 밥그릇 챙기는 것인가요? 얼빠진 의료정책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른 분입니다. 100배 공감합니다. 저도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애국이라는 착각에 난생 처음 대통령 경선 때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했다가 얼마 전에 탈당해버렸습니다.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선택적 법과 원칙, 누구보다 빠른 시간 내에 더러운 정치인이 다 된 듯 합니다. 이런 비판적 의견도 달렸습니다. 의사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한 의료정책을 실행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의술을 무기로 싸우는 의사가 진짜 의사인가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네요. 그들의 조직적인 집단 이기심으로 싸움꾼들이네요. 그들이 합리적 보수층이라면 더욱 개혁의 대상이네요. 추세를 잠잠히 지켜보니 윤석열 정부를 음해하는 세력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술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부 정책에
파업, 휴직, 사임 무기로 삼는 것에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이번 총선에서 합리적 보수라는 의사 지지층이 돌아서도 의료 정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민주적인 정책입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밑에 정부가 악마화한 것이 아니고 의사들 자체가 못된 인간이 많은 것을 경험한 국민이 분노하는 거다. 그 밑에 또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못된 건 여태 편의점 드나들도 치료받다가 세상 욕하는 멍한 사람들, 그 분노 때문에 자기 발등 찍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입니다. 내가 만난 의사들은 다 천사들이신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또 다른 분입니다. 당신 아파도 의사에게 치료받지 말고 아파하며 돌아가세요. 또 다른 분입니다. 윤통은 국민들이 의사수를 늘리는 것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을 이용해 총선을 이기기 위해 의사들과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수술을 받을 일이 있으실 때 의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병이 걸렸을 때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악마인 의사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윤통은 의료체제, 의사들의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의사수를 늘리는 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글들을 앞으로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